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에 앞서 계획안 담당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490호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계획 변경안으로 토지 한 건과 건물 한 건의 취득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제243회 평택시 의회 정례회에서 심사한 사항이나 협상 결렬로 인하여 매입 대상지가 기존 안중읍 현화리 854-2번지에서 송담리 825-1번지로 변경됨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건이며 취득 예상액은 당초보다 6억 감액된 3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 의원입니다. 뭐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 변경이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변경 계획안을 갖고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지금은 이 변경된 이 부지가 계약이 끝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변경 저희가 들어온 거잖아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공유재산 계획 승인을 받아야 승인을 저희가 받아야, 계약할 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데 기존에 있던 데가 6층에서 4층으로 변경되면서 기본적으로 금액은 줄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는 안 줄었어요. 이제 얼마 감액이 됐죠? 네, 6억이 감액이 그치, 됐는데요. 6억이죠. 6층인데 4층. 근데 제가 이제 이 나름대로 이 부지 변경된 부지를 한번 봤어요. 파악을 해봤어요.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한 93억 정도 들어가요. 그렇죠? 12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한 93억 정도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지 면적, 대지 면적이 몇 평이에요? 646.5제곱미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한 195평 정도. 네, 195.5평 정도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대지 면적이 저희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88만 7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3.3 하면은 기본적으로 한 600만 원 정도 되겠죠? 네? 평당? 네. 그렇죠. 그럼 한 3배 잡아도 한 2천만 원 잡아도 대지 가격만 해도 한 39억 정도 돼요. 그냥 세게 그냥 3배 정도 잡아도 공시지가의 3배를 잡아도요. 평당.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과연 그 4층짜리 건물을 져서 빨리 이걸 진행해야 될 이유가 또 있나요, 혹시? 일단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좀 빨리 할 필요도 있고요. 이제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할 경우에 요즘 이제 건축 단가도 많이 올라서 건축 단가가 그 상가 졌을 때 얼마죠?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셨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연면적이 지금 대상지가 한 440평 정도 되는데요. 439.8평이네요. 네네. 정확하게 1,454제곱미터. 이제 이 정도 규모를 건축하려고 해도 한 7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70억이요? 네네. 70억이면은 한 2천만 원 가까이를 산정을 한 건가요? 평당? 지금 2천만 원 안 되고 한 1,500에서 네네. 1,600 지금 정도 이제 되겠네요. 공공에서 저희 건축을 하게 되면 대략 한 1,500만 원 평당 1,500만 원 정도는 소요됩니다. 근데 여기는 좀 특수한 시설이라다 보니까 단가는 이제 그보다 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설 때문에 많이 일반 이 건축비가 일반 그 골조나 이런 거 말고 지금 시설비 때문에 지금 많이 산정을 한 건가요? 아까 1,500, 1,600 정도를 평당 따지는 게.
지금 이제 공공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민간에서는 어떤 그 이제 승인을 받거나 또 그 거쳐야 되는 이제 단가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은 민간에서 건축하는 것보다는 보통 한 30-40%가 또 높습니다, 단가가. 그래서 얼뜻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암만 높아도 일반적으로 시설비까지 따졌을 때 이 지금 현재 93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효용성을 제가 한번 거기를 그 건물이 어떤가를 한번 봤어요. 건물을 봤는데 이 건물인 것 같아요. 이 건물 이 건물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건물이 과연 얼마나 이게 지금 이 산후조리원으로 해서 다 리모델링하고 해서 이 정도의 93억은 책정을 했지만 만약 하다 보면 이거보다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또 추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가서 이 200평의 4층 연면적 500평이 안 되는 거를 100억을 들여가지고 하는 게 이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맞는지 그랬다고 실이 많지도 않고 사무실 10실 내외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억을 들여서 이거를 하는 게 적정한가? 좀 제가 좀 의구심이 됐어요. 이거 어제 좀 대충 파악을 좀 해보다 보니까 네. 대지 면적하고 그 건물하고 건물적 안에 내부적인 구조가 좀 들어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건축물 대장을 뭐 저기는 띄워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게 10실로 되는데 10실을 하기 위해서 100억을 들여가지고 이걸 하는 게 맞는지 더 좀 이 산모실이나 이런 걸 더 늘려서 더 제대로 된 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어서 네. 과장님은 뭐 이게 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네, 저희가 이제 이 사업 공모에 나갈 때부터 방안들을 좀 모색을 해서 갔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1층은 이제 현재 커피숍하고 고깃집이 들어가 있고 예, 예. 2층부터 4층까지는 그냥 골조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기에 유리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조성된 송화지구라서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사거리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고 대신에 또 상업 지역이지만 또 그렇게 붐비지 않는 곳이고 그래서 일단 입지 면에서도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보다는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하면 분명 기간이나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간도 단축하고 비용을 또 절약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건물을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기획을 아니, 했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목적에 있는 그 산후조리원이든 병원이든 상가든 그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활용 용도가 달라져요. 근데 이 기본적으로 이 상가는 산후조리원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위에 벼 있다 그러지만 그 위에 이 산후조리원으로 만들려면 그만큼의 아마 이 활용 면적이 줄을 수밖에 없는 처음부터 설계 단계가 다 설계부터 상가로 이 해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뭐 절감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추후에 더 들어가요. 이게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러면은 비용 발생이 더 발생이 돼서 나중에 보면 땅을 매입해 가지고 제대로 지은 것보다도 더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나중에는 추후에는요. 이게 이제 10년이 되던.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자꾸 뭔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적절한 거 물건 찾아서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 비용은 더 들어가죠. 솔직히 처음부터 건축할 때보다 새로운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링하면 용도가 다른 걸로 해서 리모델링 하려면 1.5배 이상 더 들어가요. 처음에 하는 것보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비용 발생이 되는 거를 해서 나중에 추후에 수년간 지나가지고 활용도 면에서 처음에는 15실을 계획을 했다가 사정에 의해서 10실로 줄어서 10실을 하기 위해서 100억을 투자하고 추후에 또 투자하고 그러면 제대로 된 산후조리원을 건립을 해서 짓든지 해서 서부 쪽에 있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좀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 판단은 그럼 이 판단을 누가 한 거죠? 이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거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검토했던 시설물에 대해서는 녹색 건축과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예.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냐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이제 선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이 산후조리원이 못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진행을 하면 중간에 곤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이제 사례도 저희가 봤고 보면 지금 기존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도 일반 상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산후조리원을 하고 있고요. 서울에서 진행하는 그 산후조리원도 보면 좀 오래된 건물도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여기 선정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근래에 이루어졌고 층고도 충분하고 그리고 2층부터 4층까지는 그 실내 인테리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기에도 좀 적합하고 그리고 산후조리원이 들어오는 데는 하자가 없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도 저희가 이제 고려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은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매입 금액은 어떻게 되죠? 협의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감정 평가 금액을 넘어서서는 저희가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정 지금 평가는 그럼 얼마가 나왔나요? 지금 이거는 이제 감정 평가 금액만 40억이 넘는 건물입니다. 근데 이제 건물주가 2, 3, 4층이 이제 비어 있다 보니까 가격을 많이 낮추어서 이제 저희한테 협상을 해서 지금 이제 이런 공유재산 승인이나 그다음에 거기 세입자가 나가는 부분 이런 것만 정리되면 이제 계약을 할 수 있을 만큼은 지금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건축한 연도가 어떻게 되죠? 그 완공이 된 게 이제 19년 5월 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층은 이제 계속 새가 나갔는데 이제 2, 3, 4층이 이제 비어 있다 보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많이 지금 압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19년 정도면은 뭐 어떻게 됐든 하여튼 뭐 감정 평가가 뭐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일단 뭐 제가 좀 거듭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이 적절한 여부는 뭐 자체적으로 뭐 용도야 뭐 당연히 건축 뭐 녹색 건축가에서 당연히 뭐 그런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관아 팀에서 뭐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지자체에서 그것도 못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서 지금 여기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과한 금액이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하여튼 뭐 신중하게 판단하셨다고 하니까 더 또 혹시 빠진 게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될 거라고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진행하면서 면밀히 따져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형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리모델링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위치는 보니까 그 바로 그 옆이더라고요. 현아리 현아리 옆에 송담 송담이 위치는 비슷한 것 같은데 옆인데 가까운데 리모델링 지금 평당 이 공사비 계산을 해보면 평당 한 1,120원 원 정도 들어가요. 네, 리모델링이요.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맞습니다. 리모델링 하는데 그 새로 다 이렇게 새로 짓는 건축비는 아까 지금 말씀하실 때 1,500 이상 들어간다 그러는데 네. 이게 왜 민간에서 하는 거하고 공공에서 하는 게 차이가 많이 나죠? 민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녹색 건축가를 담당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예. 저희는 모든 거를 이제 어떤 공사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서 그 단가들이 정해져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설계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 신재생이라든가 기타 뭐 여러 가지를 다 심사받고 승인받아서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비율 맞추기 위해서도 지열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설치 비용도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에서 하게 되면 이제 민간보다는 건축 단가가 올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민간에서 하는 거는. 민간에다가 제가 한번 건축업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이거 이렇게 이 정도 규모 짓는데 평당 얼마 정도 하냐? 한 7, 800이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민간에서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공공에서 하면 여러 가지 그런 네, 그렇습니다. 이 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있고 뭐 해가지고 이게 배 이상 차이 나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더라고요. 현실적인. 저희가 이제 뭐 국제학교 건축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보고 여러 가지 검토해봤는데 저희는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이제 민간 생각하고 단가를 계산해봤는데 실제 이제 건축 그 사업가에 확인해 보면 그리고 또 설계 사무소에 확인해 보면 공공에서 건축할 경우에는 거의 한 1,500 수준이 들어가더라고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건 그렇고 또 지금 이제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그 모자동 실이 이제 15실이었는데 네. 10실로 줄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도 조금 뭐랄까 이 모자동 실이 적으니까 사용하시는 분들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죠? 네.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셨나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가 10실보다 더 나오는 저희가 당초는 이제 6층짜리를 저희가 봤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현아지구고 네. 2003년도에 준공된 건물이에요. 네. 그래도 거기가 이제 객실이 많이 나와서 이제 그쪽으로 먼저 봤었는데 이제 가격이라든가 여러 여건이 안 맞아서 이제 저희가 이쪽으로 변경하게 됐고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다 시군의 공공 산후조리원을 보면 7실을 한 데도 있고 많게는 20실 이상을 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 공공산후조리원을 할 때 또 고민했던 부분이 이제 민간이 사실은 스스로 산후조리원을 조성해서 가는 게 좀 필요한데 서부의 이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선제적으로 공공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너무 큰 규모로 가면 민간이 추가적으로 산후조리를 여는데 좀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측면이고 그래서 10실까지는 그래도 조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실을 좀 더 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저희가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당초에 이제 15실 정도를 이제 예상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게 뭐 처음 생기는 이제 우리 시에 처음 생기는 공공산후조리원이기 때문에 수요도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고 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뭐 민간도 배려를 하지만 그래도 이 어느 정도 그 시설 규모는 좀 갖춰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 혹시 위로 증축이나 이런 거는 어렵나요? 그런 부분도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그래가지고 그 시설 규모를 좀 늘리는 것도 네, 그 여러 부분도 가지, 같이 좀 검토를 예, 해보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예. 네. 그 지금 이 건축비만 줄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뭐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한번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안중에 그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애초보다 이제 변경돼 가지고 우리 각 의원님들도 다 아쉽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궁금하고 그러는데 굳이 지금 의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이거를 그 10실이나 그게 3분의 1 실이 줄잖아요. 15실에서 10실로 하면서 뭐 금액은 뭐 6억 정도가 이제 줄었다고 하는데 6억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기는 게 우리 평택시의 수건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리모델링비 뭐 기존 건축을 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된 땅을 구입을 해서라도 건축을 다시 해서라도 진짜 산후조리다운 산후조리를 좀 건축을 해놔야 앞으로 저희들이 그 저출산에 좀 상해서 우리가 그 젊은 엄마들이 진짜 안심하고 아기를 낳으면서 공공산후조리에서 편안하게 조금 적은 가격으로 이렇게 좀 하려고 우리가 시에서도 이걸 했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 되게 많아요. 지금 뭐 먼저는 그 6층이었는데 지금 4층이었고 지금은 또 땅 뭐 건물값이 뭐 사정은 있겠지만 건물값 40억 정도 이 정도면 보통 이게 사업비가 건물값은 한 2천
2천만 원 이상 들어간 거고 또 93억에서 53억이라는 이거는 평당 저기 연면적을 생각해 볼 때 리모델링비가 평당 한 1,200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돈이란 돈이 지금 다 들어가면서 자리는 협소하고 좀 이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다 좀 아쉬운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게 확정이 된 거입니까? 아니면 그 아직 계약은 전 단계고요. 예. 그동안 저희가 1년여 동안 그 안중 지역 주변에 예. 건물들을 거의 샅샅이 이제 뒤져서 이제 찾아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가 가장 좀 적합한 건물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실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지금 안중에 있는 민간이 하는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예. 거기 같은 경우에 이제 7실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재 저희는 한 10실 정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리모델링 과정에서 좀 더 실을 늘리거나 좀 증축을 해서라도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이제 건축이 연면적이 보니까 440평 정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늘린다고 해도 이게 지금 10실인데 여기서 더 얼마나 늘리겠어요?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게 아직 계약이 안 되고 이런 단계라고 하면 꼭 그게 안중 지역이라고 해야 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찾아보면 좀 시골이나 조금 저 외곽적으로 나가서 교통 뭐 이제 요즘은 다 차 갖고 다니니까 주차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 공간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이대로라면 뭐 할 수뿐이 없다라면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모든 게 정해진 게 없으면 좀 더 의원님들이 의견을 다 주셨잖아요. 그 아쉬운 점에 대한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을 통해서 이제 증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고민하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경기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제 좀 이게 정해진 사업입니다. 예. 사업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식도 정해진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요 부분이 중요한 건 사실 건축하는데 100억 가까이 들어가지만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다행히 이 사업은 경기도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운영비의 70%는 경기도가 지원을 해주고 저희는 이제 30%만 부담하기 때문에 요 사업 계획을 좀 유지해서 가는 게 좋을 것 무슨 같습니다. 소리인지는 다 아는데 기왕이면 산후조리다운 산후조리원을 한번 우리가 저기 건축을 해보자 이 네, 뜻이에요. 그래서 서부 지역하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이게 시내권이 아니면 외곽으로 좀 나가면 저렴할 수도 있거든요. 건축이 뭐 꼭 있어야 그 리모델링 비보다도 그 맨 나대지에다가도 건축할 수 있는 이런 또 경향도 있으니까 하여튼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이 무슨 의견이 잘 좀 네.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